네, 안녕하세요. 멘탈이 전부다의 철이형입니다. 네, 2023년 새해의 첫 거래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첫날부터 모두의 기대와 반대로 시작을 해버렸는데요. 아마도 새해에 액땜을 하게 해주려는 것 같습니다. 첫 끝발이 멍멍이 끝발이라는 말이 있죠. 처음에 액땜하고 시작을 해야 오히려 더 상콤하게 멀리 갈 수 있는 법이라 생각을 합니다. 사실 장 초반만 하더라도 분위기는 좋았습니다. 최근 선물 시장에서 금리 기대치가 낮아지면서 이로 인해 채권 수익률이 크게 하락했고, 따라서 주식 시장도 선물 시장에서부터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하지만 이 분위기가 오래 가지 못했는데요. 주요 기업들을 중심으로 주가가 크게 하락하면서 결국 투심이 위축되었고, 다른 기업들 역시 순차적으로 음전하며 3대 지수가 모두 첫날부터 하락했습니다. 오늘 주식시장이 안 좋았던 이유는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볼 수 있는데, 첫째로는 애플, 테슬라와 같은 비중이 큰 기업들의 주가가 크게 하락하며 투심을 함께 끌고 내려간 점, 둘째로는 첫날부터 경기가 경착륙할 것이라는 조짐이 나타난 점, 셋째로는 중국에서 폭발적으로 확산되는 코로나입니다. 역으로 세 번째 이유부터 살펴보자면, 현재 중국에서 코로나가 급격히 확산되고 있고 중국발 입국자의 5분의 1 이상이 양성 반응을 보일 정도로 감염자가 많다고 합니다. 상하이에서는 감염자가 1천만 명이 넘어간다고 하는데, 이 정도면 거의 대부분의 중국인들이 감염되는 상태까지 간다고 보아야겠죠. 중국에서 이렇게 갑자기 감염자가 늘어난 이유는 효과가 상대적으로 적은 중국산 백신으로 버티면서 강제로 격리하는 제로 코비드 정책을 펴다 민심악화로 제로 코비드 정책을 완화하면서 급속하게 전염이 시작되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물론 코로나라는 게 모든 사람이 한번 걸리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감염률이 극적으로 떨어지기는 하겠지만, 적어도 향후 수개월 정도는 중국 내 산업에도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중국은 세계의 공장 역할을 하는 국가인데요. 이런 곳에서 급속한 코로나 확산으로 공장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다면 전 세계 공급망에 차질을 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중국에 공장을 둔 글로벌 기업들의 생산에도 영향을 줄 수가 있죠. 더 나아가서는 안 그래도 안 좋은 글로벌 경기 침체 기조를 더 악화시킬 가능성까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국의 영향이 아니라 하더라도 실제 미국은 현재 여러 곳에서 경기 경착륙의 신호가 나오고 있습니다. 새해에도 시작부터 그런 신호가 나왔는데요. 미국의 12월 제조업 구매 관리 지수가 지난달에 이어 추가로 하락하며 팬데믹 이후 30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제조업 구매 관리 지수는 가장 강력한 경기 선행 지표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제조업 PMI가 하락하면 많은 기업들이 수입 감소의 우려로 주가가 하락합니다. 작년까지는 이게 오히려 금리 상승을 제한하는 굿 뉴스였지만, 이제는 배드 뉴스는 그냥 배드 뉴스라고 여러 차례 말씀드렸죠. 제가 어제 올렸던 가치주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듯 대부분의 기업들은 제조업 PMI와 주가가 동행합니다. 따라서 제조업 PMI와 주가가 역상관관계에 놓여 있는 기업일수록 경기 방어주라고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혹시 영상 안 보신 분들은 오른쪽 위에 링크를 통해서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 어쨌든 이러한 이유로 제조업 PMI가 하락하면 경기 경착륙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일부 경기 방어주를 제외한 대부분의 주식에는 하락 압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주요 주식들의 주가 하락을 한번 살펴보죠. 사실 주요 기업들의 주가 하락에도 앞에 말한 두 가지 이유가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어제는 차이나 리스크가 크게 부각된 하루였는데요. 주요 기술 기업들의 주가 동향을 잘 살펴보시면 차이나 리스크가 큰 기업일수록 주가가 크게 하락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반면 차이나 리스크가 거의 없거나 적은 기업일수록 영향을 받지 않은 모습이죠. 특히 어제는 애플과 테슬라의 주가 하락이 전체 시장의 발목을 잡았는데요. 이건 역시도 비슷합니다. 애플의 경우 니케이의 보도로 납품업체들에게 공급량을 줄여달라고 요청한 것이 주가 하락의 큰 이유가 되었습니다. 납품을 줄여달라 요청한 것은 그만큼 많이 팔리지 않을 거란 얘기죠. 많이 팔리지 않는다면 그만큼 수입이 줄어들겠죠. 그래서 주가가 내린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도 잘 살펴보면 상당 부분이 중국 문제에 기인합니다. 우선 중국에서 코로나 확산으로 감산의 여파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생산이 안 되는데 부품만 납품받을 수는 없는 노릇이죠. 따라서 납품받는 양을 줄여야 합니다. 또한 중국 경기는 현재 미국보다 더 안 좋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애플 매출의 5분의 1 이상이 중국에서 나옵니다. 그런 중국에서 최근 경기 악화로 수요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역시나 영향이 적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애플의 최근 지속되는 주가 하락도 상당 부분이 차이나 리스크에 기인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테슬라는 어제 주가가 무려 12%나 하락했는데요. 테슬라의 이런 극적인 주가 하락은 무엇 때문일까요? 저는 세 가지 정도로 보고 있는데, 첫째는 수요 감소, 둘째는 차이나 리스크, 셋째는 모멘텀 소멸입니다. 이건 역시도 역으로 세 번째 이유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테슬라는 주가의 동력이 완전히 상실된 상태입니다. 투심은 극도로 악화되어 사람들의 감정이 공포의 끝에 달해 있습니다. 또한 큰 청산의 영향으로 추가적인 매수 여력이 없고 주가가 더 내려가면 청산이 확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렇게 주가가 모멘텀을 잃어버리면 회복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사실 이렇게 떨어진 투심을 강제로라도 회복시키기 위해 기업들은 자사주 매입 같은 주가 부양책을 발표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다들 아시다시피 테슬라는 그런 것을 거의 하지 않는 기업이죠. 따라서 강제적인 주가 부양도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되기에 향후 상당 기간 주가가 약세를 유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둘째로는 차이나 리스크인데요. 중국의 급격한 코로나 확산으로 기가 상하이의 생산이나 배송에 추가적인 차질이 발생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또한 중국 경기 악화로 상대적 고가 차량인 테슬라의 수요가 감소할 가능성도 큽니다. 사실 중국이 아니더라도 현재 자동차 업계는 전 세계적으로 경기 침체의 위협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경기가 안 좋으면 사람들은 휴지나 샴푸를 안 사기보다 자동차 같은 사치품을 먼저 안 사겠죠? 그런데 가격이 싼 차들의 경우는 생활에 필수품처럼 여겨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고가 차량은 아니죠. 따라서 상대적 고가 차량으로 분류되는 테슬라는 수요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테슬라의 주가를 가장 짓누르고 있는 수요에 대한 우려인데요. 테슬라가 4분기 인도량을 발표했는데 약 40만 5천 대로 시장 기대치였던 42만 대보다 적었습니다. 이로써 2022년 전체 배송량은 약 131만 4천 대로 연초 예상이었던 140만 대보다 6% 정도 부족한 배송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생산은 137만 대를 달성을 했는데 인도량이 생산량에 크게 못 미쳤습니다. 이를 보고 투자자들은 수요가 줄어들었다고 느낀 것이죠. 그런데 생산량과 인도량에는 왜 이런 차이가 발생을 했을까요? 여기에도 이유가 몇 가지 있는데 우선 이것도 차이나 리스크가 컸습니다. 특히 제로 코비드 정책으로 인한 상하이의 락다운이 큰 영향을 미쳤는데요. 상하이가 약 2주 정도 완전히 봉쇄되었던 시기가 있었죠. 이 때문에 아직 수요가 건재했던 시기에 생산이 2만 대 이상 부족해졌고 배송도 거의 2주 정도 중지가 되었었습니다. 이것이 올해 배송량에 2만 대 정도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원인은 테슬라가 3분기부터 실시하고 있는 배송비 평준화입니다. 테슬라는 치솟는 배송비의 영향으로 배송 피크타임을 최대한 피하고 배송 시기를 분산하기로 했는데요. 이로 인해 연말 배송량이 줄었습니다. 4분기의 경우는 분기 전체가 피크타임이죠. 특히 선박의 비용이 크게 증가하며 12월에는 수출하는 선박을 단 한 개만 이용하는 등 배송을 극도로 자제했습니다. 이것이 4분기 배송량이 줄어드는데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또한 북미에서는 새해부터 7,500달러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되면서 연말 배송량이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물론 테슬라가 연말부터 보조금과 같은 7,500달러의 할인을 제공하긴 했지만 이미 구매 계획을 늦춘 사람들은 굳이 연말에 무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한 새해에도 테슬라가 할인 정책을 펴면서 보조금과 할인을 동시에 받을 수 있는 더블 할인을 기대하는 사람들도 많았을 것입니다. 이로 인해 북미에서 연말 수요가 크게 줄어든 것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로 인해서 2022년 배송량이 예상보다 크게 줄어들었는데요. 결과적으로 현재 많은 투자자들의 우려를 사고 있는 테슬라의 수요 감소에 대한 의심을 잠재우지 못했습니다. 사실 4분기 배송량이 기대보다 적었던 것만으로 주가가 이렇게 하락하지는 않습니다. 이미 지나버린 것보다 앞으로의 수요에 대한 불안이 더 큰 것입니다.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듯 2023년은 테슬라뿐만 아니라 모든 자동차 기업들이 수요 감소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따라서 지금부터의 수요에 대한 확신도 부족해지고 있는 것이죠. 아마도 많은 애널리스트들이 2023년 테슬라의 배송 예상량을 줄일 것입니다. 현재는 대략 185만 대 정도인데 180만 대 이하로 줄어들 가능성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줄어든 배송 예정량에 맞춰서 EPS 예상치도 줄겠죠. 그만큼 목표 주가도 하락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낮아지는 밸류에이션 기대치만큼 현재 주가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저는 현재 테슬라의 가격은 이 수요 감소에 대한 우려를 감안한다 하더라도 여전히 펀더멘털을 벗어난 상당한 저평가의 영역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제가 올렸던 영상에서 수요 감소를 반영한 저의 약세 목표 주가를 올린 적이 있는데요. 조만간 2027년까지 계산한 새로운 버전을 올릴 예정이지만 아마도 큰 차이는 없을 것입니다. 현재 테슬라의 주가에는 수많은 리스크가 지나칠 정도로 선반영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2023년에 180만 대밖에 배송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EPS는 5달러 50센트 정도가 될 것인데요. 그렇다면 현재 테슬라의 1년 선행 PER은 채 20이 안 됩니다. 앞으로도 수년간 연 30-40%씩 성장하는 기업의 PER이 가치주인 다우의 후행 PER보다도 낮습니다. 이것은 정상적인 범위의 밸류에이션이 아니죠. 현재 테슬라의 주가는 지나친 공포심으로 극도의 낙담 상태에 놓여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테슬라의 밸류에이션이 현재 가격보다 훨씬 가치 있다고 판단하시는 분들에게는 현재 가격이 큰 안전마진을 제공하는 할인가가 될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하여도 단기적으로 주가가 급등하기는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당분간 금리는 더 오르고 경기도 나빠집니다. 적어도 올해 2분기까지는 시장이 계속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 차례 말씀드렸듯 한 번에 집중적으로 사기보다는 장기간 리스크 평탄화, 리스크 노멀라이징 하면서 분할 매수하는 것이 기회비용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사람들은 화폐가 더 가치 있고 주식은 할인될 때 주식을 안 사고 현금을 중요시합니다. 반대로 화폐 가치가 크게 하락하고 주식이 비싸지면 그때서야 없는 돈까지 빌려서 주식을 삽니다. 하지만 조금만 생각해보면 이게 얼마나 잘못된 행위인지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정확히 반대로 해야죠. 주가가 미래 가치보다 크게 할인되어 안전마진이 증가했을 때 오히려 더 안심하고 탐욕적이 되어야 하죠. 그런데 그렇게 하는 사람은 소수입니다. 대부분의 투자자는 당장의 가격에만 마음이 팔려 감정적으로 투자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비쌀 때 사고 쌀 때 파니 결과적으로 투자로 돈을 버는 사람은 소수가 됩니다. 물론 이렇게 얘기들을 합니다. 최대한 싸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비싸지기 직전에 사는 게 가장 좋은 투자가 아니냐고. 하지만 그런 예측이 가능한 사람은 거의 없을 뿐더러 있다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성공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따라서 예측하려고 하기보다는 측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가격이 아니라 자산의 본질적인 가치를 측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측정한 기업 가치가 현재 가격보다 높다면 여유 있을 때마다 꾸준히 사 모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하루하루의 주가에 마음 졸일 일도 없고요. 불가능한 예측 투자에 모험을 걸 필요도 없습니다. 투자는 평생에 걸쳐 하는 것이죠. 과연 어느 쪽이 지속 가능한 투자의 방법일까요? 한 번쯤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쨌든 이렇게 2023년이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올해는 작년에 힘들었던 시간을 모두 잊게 만들어줄 멋진 한 해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들 새해 계획은 세우셨나요? 흔히 작심삼일이라고 하는데 벌써 3일 만에 새해 계획을 포기하신 분은 없으리라고 믿습니다. 올 한 해에 무엇을 계획하셨던 다 이루실 것입니다. 모두에게 행복한 새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